다만 그래도 영구적인 장애, 최소한 6개월 이상 불편함이 가신다고 한다면 그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자기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임플란트 물론 좋은 치료입니다. 자기 치아가 빠졌다면 자기 치아 기능을 거의 8, 90% 이상 대체할 만큼 정말 좋은 치료고 혁신적인 치료인 건 확실합니다만, 또 임플란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잘 치료받지 않으시면은요, 많은 부작용들을 겪게 계십니다. 근데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신 다음에 저한테도, 저도 하루에도 많은 분들 상담을 드립니다만, 제가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고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원장님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돌릴 수 있는 거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가 멍이 들었어요. 아니면 피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씹는데 약간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료 과정 중에 나오면서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은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요즘에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져서 멍도 거의 들지 않게 하고 출혈도 줄이고 잇몸도 거의 열지 않고 수술하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등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되돌릴 수 있는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멍이 들었다가 빠지는 것은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부작용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다가 신경관이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은 아차 하는 사이에 1mm만 더 들어가도 신경관을 건드려서 영구적인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신경관을 건드리게 되면은 여기가 불에 데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물을 마셔도 쭉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음식물이 입 주변에 묻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다 감각마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하시고 나서 처음 몇 달 정도는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잇몸뼈가 없는 곳을 억지로 심다 보면은 신경관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신경관에 압력이 가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부작용들은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경우는 당연히 부작용입니다. 근데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이나 치료 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불편들은 크게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이와 같은 것을 부작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셔서 환자분들을 불안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그리고 또 병원도 쉽게 바꾸시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병원을 한번 정하셨으면은요, 최소한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좀 힘드신 점이 있더라도 병원을 좀 더 믿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대부분 있으시니까요. 다만 그래도 영구적인 장애, 최소한 6개월 이상 불편함이 가신다고 한다면 그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병원과 조금 더 심도 있게 상담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병원에서 좀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듣는 질문인데요, 저 이제 임플란트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 치아가 이제 하나도 안 남고 전체 임플란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실제로 하세요. 원장님, 저는 이제 자기 치아는 없고 임플란트 밖에 없으니까 충치는 안 생기니까 이제 임플란트 안 닦아도 되겠죠? 정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좀 속상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은, 제가 앞서서 당연히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망가지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속으로 된 쇠그릇 같은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다 음식물을 담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쇠그릇이라고 해서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달라붙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음식물들이 수분이 다 날아가면은요, 우리 입안의 치석처럼 찌꺼기들은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예 그런 부패물들이 고착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치석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가 망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플란트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은 뼈 자체가 또 녹아버려서 금속 임플란트가 빠져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칫솔질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닦는 건데요,
칫솔질이니까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입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잇몸을 닦는 칫솔질이 아니라 입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아 부분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잇몸 부분을 잘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 급점검, 급제동하지 않고 세차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본인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 하시다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큰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나라에서 자동차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정비하지 않으면 벌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자동차가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플란트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오시게 되면요 잇몸뼈가 녹아서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정비사라고 생각하시고 자동차가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본인 스스로 관리하시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오셔서 관리하시면은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제품의 자동차를 사시고 관리 잘 하시면은요 우리 외제차 중에 좋은 차들은 클래식카 해가지고 100년씩도 탑니다. 임플란트도 좋은 병원에서 좋은 재료 써서 잘 치료 받으시고 나서 관리만 열심히 해주시면은요 거의 잘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오래 쓰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우리가 물건이나 이런 제품들은 결국은 다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료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재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호사님들이 이게 서면 써낼 때 결국은 같은 컴퓨터에서 같은 종이를 써내지만 그 안에 내용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 뭐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는요 재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의 많은 시술 경험과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좋은 재료를 쓰는지 소비자로서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 내가 어떤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또 어떤 뼈 이식제를 쓰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얼마나 많은 시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확신을 주느냐도 꼭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원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의사가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그 근무하시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치과 기공사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치과를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그 병원에 가서 상담만 받아보셔도 이 병원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진료를 한다고 하면은요 그 환자분이 딱 가셔서 상담만 받아보셔도 그 시스템 자체가 이 환자분들을 좀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부터 임플란트를 받지 않으셔도 아마 첫날부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 미루지 마시고 또 신뢰가 가는 병원에서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6가지 기준 하에 임플란트 치과를 고르셔서 많은 시술 경험이 있는 분들께 치료 받으시면은요 만족할 만한 치료 성과를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틀니와 브릿지 같은 것들은 치아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던 방법들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틀니라든가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치과 대학에서 아니면 치과를 마치고 나서 치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수련 과정에 있어서 다 배우는 학문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 선택은 임플란트긴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잇몸뼈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 잇몸뼈가 너무 없다거나 아니면 전신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틀니를 한다거나 브릿지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모든 치료 방법을 대체할 만큼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치아를 살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귀찮거나 아니면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치아를 빼버리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불행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 치아를 살리려는 노력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